1번부터 볼게요. 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이거 틀리신 분은 정착물에 대한 내용 다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1번 부동산은 공시효과를 등기하면서 갖습니다. 그래서 등기가 공시수단이 되고 2번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준부동산이었죠. 그래서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애고 3번 임차인의 정착물, 이걸 임차자 정착물이라고 부르죠. 이름은 정착물이라는 표현이 들어있지만 얘는 뭐로 본다? 동산으로 본다 그랬습니다. 동산. 3번이 틀렸고 4번 민법상의 부동산, 이게 협의부동산이잖아요. 얘는 토지와 그 정착물. 그 다음 5번 부동산에 대한 권리는 그 거래의 대상이 되고 있죠.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권리, 소유권 거래하는 게 매매고 임차권 거래하는 게 전세잖아요. 그러면 적절하지 않은 건 3번. 2번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개념은 물리적, 경제적, 사회적, 법, 제도적 개념으로 나누면 찝니다. 부동산의 경제적 개념과 거리가 먼 것. 얘를 틀린 이유는 뭐예요? 다른 이유 아무것도 없이 경제적 측면에서 뭐라고 정의되는지를 못 외워서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그렇게 해서 해결하시면 되죠. 그래서 자산, 자본,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이라고 정의되니까 아닌 건 4번에 있는 공장재단. 3번 다음은 정착물, 가로치고 픽스처라고 해놨으니까 이건 민법상의 정착물이 아니라 부동산 학상에서 말하는 정착물이다. 그래서 그 정착물의 구별 기준에 대한 설명입니다. 틀린 것. 1번 임차인이 설치한 정착물. 그럼 아까 문제도 나왔지만 이게 임차자 정착물이잖아요. 그럼 얘는 동산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물건의 소유자는 당연히 임차인이 된다고 그랬고 2번 부착된 물건이 건물에 손상을 주지 않고 제거된다. 그럼 아무런 손상 없이 제거할 수 있을 때는 별개 물건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동산. 근데 5번 가봐요. 건물의 효용을 제한하게 됐다. 그러면 효용 측면에서의 손상을 입은 거죠. 그러면 효용 면에서 손상을 입었으니까 설사 이게 물리적으로 손상 없이 제거되더라도 손상이 발생한 거니까 뭐로 봐야 돼요? 정착물인, 부동산인 정착물로 봐야죠.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2번과 5번이 왜 똑같이 하나는 손상에 대한 얘기인데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린지 구별해 내실 수 있으면 되는 거고. 3번 임대 아파트에 임대인에 의해서 설치되어 있는 진열대나 가스토브는 그 설치한 사람의 의도에 따라서 부동산인 정착물로 보는 게 타당하겠죠. 자기가 쓰려고 설치한 건 아니니까. 그럼 4번 어떤 물건이 건물의 용도에 맞도록 특별히 고안되었다. 이런 것들을 뭐라 그래요? 창문. 대표적인 게 창문. 그러면 창문같이 특정한 용도, 특정한 위치에 딱 맞도록 고안된 물건은 얘가 쉽게 제거가 되더라도 부동산인 정착물로 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틀린 거 몇 번이고? 5번이고 이거 틀리신 분 중에 1월 달부터 수업을 들었던 분들 있죠. 그분들은 집에 가서 뭘 확인해 보시냐면 지난달에도 이 문제 똑같은 거 나눠드렸었어요. 그럼 어떤 걸 의심해 보시라는 얘기냐면 나는 1월 달에도 이 부분 강의를 들었는데 오늘 이 문제 3번을 틀렸다. 그러면 확인해 보나 마나 지난달에 나눠드린 문제도 똑같이 틀리셨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똑같은 문제가 다시 나와도 한 번 틀리면 계속 틀립니다. 그래서 틀린 문제들은 집에 가서 꼭 복습하시고 정리해 놓으란 이유가 정리 안 해놓으면 똑같은 문제 다시 나와도 또 어때요? 또 틀려. 그건 어디에도 똑같이 나와도 실제 시험 가서 똑같이 나와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틀리신 문제는 다시 한번 꼭 확인하세요. 4번 부동산의 개념에 관해 바르게 설명한 것. 1번 민법에서 토지 소유권은 토지의 구성 부분에는 효력이 미친다. 당연한 거죠. 근데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없는 부착물. 그럼 이 부착물이 우리가 배운 개념으로 하면 뭐예요? 정착물이죠. 정착물. 근데 정착물에는 종류가 두 개 있었잖아요.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있어서 독립된 정착물과 독립성이 없어서 일부인 정착물. 그럼 여기서 말하는 건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없는 토지의 일부에 해당하는 정착물에 대한 얘기죠. 대표적인 거 누구? 담벼락, 도로, 교량, 수목, 국어. 그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누가 소유권을 가져? 원래 토지 소유자. 그러면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은 이러한 독립성이 없는 부착물에도 그 효력이 미쳐야죠. 1번은 그래서 틀렸습니다. 2번 민법에서 토지 소유권의 효력 범위를 입체적으로 규정하지 못한다? 아니 212조에서 토지의 상하에도 미친다고 해서 입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도 틀렸고 3번 부동산에 대한 권리는 거래 대상이 될 수 없다? 아까 1번에서 5번 지문에 똑같이 나왔지만 거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공간으로 정의되는 부동산은 기술적 물리적 개념과 함께 법률적 경제적 개념에서도 파악되는 거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 오해할 수 있는 소지의 문제인데 부동산을 공간으로 정의한 건 기술적 측면에서의 정의죠. 근데 여기서 묻고 있는 건 그게 아니고 공간으로 정의되든 이게 자산으로 정의되든 또는 뭐 준부동산으로 정의되든
어쨌든 부동산은 그 개념을 정의할 때 기술적, 물리적 개념뿐만 아니라 법률적, 경제적 개념에서도 그 개념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으로 정의된 부동산이라도 얘는 부동산이니까 그 개념은 기술적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적, 법률적 측면에서도 그 개념이 정의되는 복합 개념이라는 걸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4번은 틀린 데가 없어요. 5번 공장재단이나 광업재단은 부동산을 어떤 측면에서? 이건 준부동산이니까 경제적 측면이 아니라 법률적 측면에서 정의한 거죠. 그래서 바르게 설명한 거 찾으랬으니까 그래서 4번입니다. 5번 부동산의 위치를 평가할 때는 접근성 가지고 위치를 따져서 부동산의 가치 따진댔죠. 근데 접근성이 없어요. 그러면 접근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먼저 판단해야 될 건 뭐였어요? 용도였죠. 용도. 용도에 따라서 접근성 판단 기준이 달라졌으니까 만약에 5번에서 위치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파악해야 될 것 그래놓고 접근성이 나왔다면 접근성을 찾으시면 되는데 접근성이 없었으니까 접근성을 판단할 때 용도에 따라 판단 기준이 달라지니까 가장 먼저 파악할 건 용도입니다. 용도. 그래서 3번이 틀렸고, 아니 3번이 찾는 거고. 6번 다음은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장 거리가 먼 것. 1번 민법에서는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고 해서 입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죠. 그러니까 비슷비슷한 지분들이 계속 돌고 도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 2번 민법 규정에 의하면 토지 소유자는 광업법에서 열거하는 미찰 광물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갖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얘는 광업법이라는 특별법에서 그 내용을 정한 거기 때문에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한다고 그랬죠. 그럼 2번이 틀렸네. 3번 공중권은 토지구역상의 어느 부분 공중공간을 내 맘대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4번 토지 소유자가 토지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건물을 졌다. 그럼 그 인접에 위치하고 있는 민간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전파 송신에 영향을 줬대요. 그럼 전파가 돌아다니는 권리에 대해서는 공중권 중에서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습니다. 공적 공중권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해요. 그러면 전파 송신을 방해한 건 이게 방송사업자의 소유권을 침해한 거로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맞는 표현. 5번 공익사업이라도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공간을 사실상 영구적으로 사용했다. 그러면 이 지하 지상공간 중에서도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어디? 사적 지하권이나 사적 공중권.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침해가 있다면 뭘 해야 돼요? 공공사업이라도 보상해야 되죠. 그래서 틀린 거 찾았으니까 답은 2번 찾으면 되죠. 뭘. 그래서 2번을 찾으셨으면 밑에 와서 그 긴 걸 안 읽고 있어도 되죠. 그러니까 시간이 그렇게 해서 아끼는 거예요. 7번 다음은 토지에 관한 용어의 설명이다. 틀린 걸 찾아라. 1번 이행지란 부동산의 용도적 지역인 택지, 농지, 임지, 지역, 상호간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게 시험에 나오는 표현이었잖아요. 그럼 용도적 상호간의 전환이니까 후보지 돼야죠. 후보지. 그럼 1번이 틀렸어요. 2번 필지는 법적 개념이랬죠. 그 다음에 획지는 토지용을 상정하여 구획되는 경제적 개념이랬습니다. 그럼 2번은 맞았다 봐야겠고. 한계지, 별다른 말 없으면 택지 한계지를 말한다 그랬죠? 그래서 도심으로부터 가장 거리가 멀어서 택지로 이용되는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땅을 한계지라 부릅니다. 소지는 다른 말로 원지라고도 불러서 개발되기 이전 상태의 땅을 말했고 5번 택지는 건물 지을 수 있습니다. 그 답은 1번 틀렸습니다. 8번 부동산 활동상 토지의 분류인 토지 용어에 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걸 찾아보래요. 1번 낮이는 일단 토지 위에 건물 기타 정착물 없어야 되고 또 뭐 없어야 돼요? 사법상 권리 제한도 존재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럼 1번은 맞았고 2번 필지는 등기 내는 용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토지 소유권을 구분하는 단위라고 해서 법적 개념이었습니다. 3번 후보지란 감정평가상 토지 용도의 대분류 상호간 그러면 용도지역의 상호간의 분류니까 또는 대분류 사이에 용도 전환을 했으니까 이건 후보지가 맞다? 그렇게 틀리라고 낸 문제예요. 승자를 급한 분들 그렇게 틀리시라고 낸 문제라고. 그래서 뒤에 용도 전환 된이라고 돼 있잖아요. 된. 그러니까 상호간만 줘도 될 텐데 대분류까지 줬다는 얘기는 너무 쉽게 준 거잖아요. 그럴 때는 의심해 보세요. 말장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용도 전환 중 또는 용도 전환 예정인 토지를 말하죠.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4번 맹지 다른 토지에 둘러싸여 공도의 접속면이 아예 없는 거. 법지는 소유는 가능한데 활용 실익이 없는 경사면. 그래서 얘도 소유권이 인정되니까 토지의 측량 면적 속에 포함되죠. 근데 실제로는 이용 못하는 땅. 9번 부동산 활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게 부동산 활동의 속성이라고 해서 낸 문제예요.
부동산 활동의 속성. 그럼 기억번. 공중 지표 지하를 포함하는 3차원 공간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이다. 이거 무슨 활동성? 공간 활동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기억은 맞는 표현이고. 그러면 기억은 들어가야 되니까 기억부터 미음까지를 다 읽어보고 푸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기억은 맞았으니까 기억 맞는 거 찾으려 했으니까 기억 들어간 것만 고르면 돼요. 그러면 1번 아니면 2번. 그러면 읽어봐야 될 건 니은이나 디귿만 읽어보면 골라낼 수 있죠. 그래서 얘는 설사 많이 읽어도 3개. 그 다음에 가장 좋은 건 2개만 읽어보고 답 내야죠. 니은 사회성 공공성이 있는 재산을 다루기 때문에 거래 당사자는 윤리적으로 행동할 필요가 없으나 부동산 업자에게는 높은 윤리성이 요구된다. 그 말인 즉슨 부동산 업자인 중개사한테는 높은 윤리성이 요구되지만 거래 당사자 즉 매도인과 매수인끼리는 사기 쳐먹고 난리를 쳐도 된다는 거죠. 그럼 니은은 맞는 얘기요? 아니에요. 윤리성은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공중윤리라는 것도 있었기 때문에 거래 당사자 간에도 윤리적으로 행동해야겠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으니까 답은 2번밖에 없네요. 디귿 일반적으로 일반 소비 상품을 대상으로 활동과는 달리 장기적 배려에 결정되고 실행된다. 이게 배려의 장기성이라는 거 했던 거죠. 영속성 때문에 파생되는 거. 그래서 얘도 맞는 표현이고. 리을번 부동산 활동의 주체가 인간이라는 점에서 대물 활동이 아니라 대인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아니 2가지 성질을 다 갖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게 일단 틀렸고. 두 번째 체계적인 이론 활동이므로 기술성보다는 과학성이 강조된다. 이론 활동도 있고 실무 활동도 있기 때문에 기술성과 과학성 둘 다 강조됩니다. 그래서 리을번은 2군데가 틀렸고. 미음번 부동산 활동을 임장 활동으로 규정하죠. 부동산 활동이 임장 활동성의 성질을 가졌어요. 그 이유는 부동산의 무슨 특성 때문에? 부동성이었죠. 부동성. 그리고 사람을 만나야 되면 굳이 거기까지 안 나가봐도 돼요. 그냥 가까운 데서 차 마시면서 만나도 돼. 근데 그 현장까지 나가야 되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대물 활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군데 틀렸어요. 부증성이 아니라 부동성으로 바꿔야 되고 대인 활동이기 때문이 아니라 대물 활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옳은 거 찾으라고 했습니다. 답은 2번 찾으시면 되고. 10번이 19회 때 나왔던 부동산학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1번은 개념 물은 거고, 이게 아까 그 여러 사람 학자 써있던 것 중에 건국대에 계신 조주현 교수님이라는 분의 견해입니다. 이분이 책을 쓰신 게 있는데 보통 부동산학개론 책이 한 800페이지 돼요. 대학 교재로도. 이분 책은 한 400페이지 되나? 되게 얇게 썼어요. 그래서 좀 파격적이어갖고 19회 때는 이분 견해를 가지고 시험제 되게 많이 냈어요. 아무래도 그분 제자가 들어간 게 아닌가 싶어요. 그분이 들어갈 짬밥은 아니고, 그래서 그분 제자가 들어가서 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왔던 문제예요. 그래서 1번은 맞았고, 2번하고 3번은 2번은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 얘기한 거죠. 종합과학의 성격. 그 다음에 3번은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 중에 복잡한 현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제적 접근. 학제적이라는 건 여러 가지 학문들을 다 종합했다는 겁니다. 체계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무슨 접근 방법? 종합적 접근 방법, 종합식 접근 방법에 대한 설명을 한 거고. 4번 학문적 성격 중에서 부동산학은 토지와 건물을 대상으로 하는 탐구라는 점에서 우주와 지구의 기본 원리를 탐구하는 물리학이나 지구과학 같은 순수과학이라 할 수 있다. 중간에 쓰잘데기 없는 말 다 제껴내고 나면 부동산학은 순수과학이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아까 뭐라고 했어요? 순수과학이 아니라 응용과학이라고 했습니다. 응용과학. 그래서 4번이 틀렸고. 5번 접근 방법 중에 의사결정론이라는 건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니까 그 합리적인 존재가 의사결정을 할 때는 자기 이윤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뭔가 노력을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 집에 가셔서 하셔야 될 일은 오늘 풀어보신 문제 중에 틀린 것들 찾아서 그 문제가 어디서 나왔는지 알고 계시죠? 그 부분 복습하세요. 수고들 많이 하셨고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